문학작품 낭독을 통한 목소리 훈련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참된 사랑에 대해 얘기해 보고 있는 진솔한 작품을 통해서 애인에게 읽어주는 듯한 느낌으로 낭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음식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애인이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애인.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새어날까 걱정이 되지 않는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영원히 없을수록 영원을 꿈꾸도록 서로 돕는 애인이 필요하리라. 그가 여성이어도 좋고 그가 남성이어도 좋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좋고 동갑이어도 적어도 좋다. 다만 그 인품이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 깊고 신선하며 예술과 인생을 소중히 여길 만큼 성숙한 사람이면 된다. 그는 반드시 잘생길 필요가 없고 수수하나 멋을 알고 중후한 몸가짐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때로는 약간의 변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그것이 애교로 통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고, 나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절하게 맞장구 쳐주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한진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중에서였습니다. 다음은 산간마을 소년의 생활을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낭독해 보세요. 기차도 전기도 없었다. 라디오도 영화도 몰랐다. 그래도 소년은 마을 아이들과 함께 마냥 즐겁기만 했다. 봄이면 뻐꾸기 울음과 함께 진달래가 지천으로 피고, 가을이면 단풍과 감이 풍성하게 익는 물맑고 바람 시원한 산간마을이었다. 먼 산골짜기에 얼룩얼룩 눈이 녹기 시작하고 흙바람이 불어오면 양지 쪽에 몰려앉아 볕을 쬐던 마을 아이들은 들로 뛰쳐나가 불놀이를 시작했다. 잔디가 고운 개울뚝이나 논밭 두렁에 불을 놓는 것을 아이들은 들불놀이라고 했다. 겨운에 움츠리고 무료에 지친 아이들에게 아직도 바람끝이 메운 이른 봄. 이 들불놀이만큼 신명나는 일도 없었다. 바람 없는 날 불꽃은 잘 보이지 않으면서도 마치 흡수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꺼멓게 번져가는 잔디 언덕이나 큰 먹구렁이가 굼실굼실 기어가듯 타들어가는 논밭 두렁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아지랑이는 온통 현기증이 나도록 하늘로 피어올랐다. 이런 날일수록 산에는 안개가 짙고 산발치 초가집 삭정이 울타리에는 빨래가 유난히도 희었다. 불탄 두렁에는 유독 살진 쑥이 뽀얗게 돋았고 쑥을 뚫는 가시네들은 불탄 두렁으로만 옹기종기 모여들었다. 오영수의 요람기 중에서였습니다. 다음은 음식 자장면에 관한 단상을 나타낸 유쾌한 수필을 자장면의 발음에 주의하면서 재미있게 낭독해 보세요. 자장면은 좀 침침한 작은 중국집에서 먹어야 맛이 난다. 방은 퍽 좁아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깨끗이 못해야 하고 허술한 안증뱅이 식탁은 낡아야 한다. 고춧가루 그릇이나 식초병은 때가 좀 끼고
금이라도 가야 운치가 있다. 방석은 때에 절어 윤이 날 듯하고 자장면 그릇은 거무스레하고 이가 두어 군데 빠져 있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은 뚱뚱해야 한다. 머리엔 한 번도 기름을 바른 일이 없고 인심 좋은 얼굴엔 개기름이 번들거리며 깨끗이 못한 손은 소두방만하고 신발은 여름이어도 털신이어야 한다. 나는 그가 검은색의 중국 옷을 입고 그 옷은 때에 전 것이기를 바라지만 지금은 그런 옷을 찾기 어려우니 낡은 스웨터로 참아두자. 하여간 이런 주인에게 돈을 치르고 나오면 언제나 내 마음이 평안해서 좋다. 그러면 나는 어느 일요일 저녁 때 호기 있게 내 아이들을 데리고 그 동네 그 중국집으로 갈 것이다. 아이들은 입술에다 볼에다 자장을 바르고 깔깔대며 맛있게 먹을 것이고 나는 모처럼 유능한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진권의 짜장면 중에서였습니다. 자장면 중에서가 옳은 발음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전통적인 소재를 아름다운 우리말로 표현한 문학작품을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낭독해 보세요. 버들피리의 부드럽고 여린 음향은 강시리의 여린 목 언저리에서 머뭇거리다가 아지랑이 속으로 사라져 갔었다. 그 소리는 나훌나훌 흔들리는 것도 같았다. 버들가지의 푸른 진이 묻은 가느다란 심이 빠져나가면 밀집처럼 둥그런 피리가 앙증스럽게 구멍 뚫렸지. 가지를 잘라서 두 손가락 사이에 넣고 부빌 때는 조심해야 한다. 일껏 공들여 알맹이를 빼내고 나서 안심하고 불어보면 픽 하고 김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껍질이 갈라진 것이었다. 며칠 사이에 벌써 여름 기운이 끼친다. 달구어진 햇볕에서 훗 노쇠 냄새가 난다. 더위가 익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덥다가도 한 번씩 비가 쏟아져서 초목은 날로 무성하여지고 집 안팎에는 파리 모기가 극성이다. 고사태도 토담 밑에도 잡초가 검푸르게 우거질 지경으로 농부들의 일손은 바쁘다. 봄보리 밀 귀리를 베어내고 논밭에서는 서로서로 대신하여 번갈아 들면서 김매기를 하느라고 땀이 흘러 흙이 젖고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과 위에서 쪼이는 노쇠 같은 햇볕 때문에 헉헉 숨이 다 막힌다. 거기다가 손이 많이 가는 면화밭은 그 공이 몇 배나 더하여 호미질을 하고 나면 어깨가 빠지는 것만 같다. 그런 중에도 누런 오조이삭이 어느덧 무끈하게 살이 차고 청대콩도 익어간다. 최명희의 혼불 중에서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에 빗대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아름다운 수필을 진실된 목소리로 낭독해 보세요. 나무는 덕을 지녔다.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을 안다. 나무로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왜 여기 놓이고 저기 놓이지 않았는가를 말하지 아니한다. 등성이에 서면 햇살이 따사로울까, 골짜기에 내려서면 물이 좋을까 하여 새로운 자리를 엿보는 일도 없다. 물과 흙과 태양의 아들로 물과 흙과 태양이 주는 대로 받고 후박과 불만족을 말하지 아니한다. 이웃천구의 처지에도 눈 떠보는 일도 없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스스로를 족하고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스스로 족한다. 나무는 고독하다. 나무는 모든 고독을 안다. 안개에 잠긴 아침의 고독을 알고 구름에 덮인 저녁의 고독을 안다. 부슬비 내리는 가을 저녁의 고독을 알고
한방눈이 펄펄 날리는 겨울 아침의 고독도 안다. 나무는 팔이 움쭉 앉는 한여름 대낮의 고독도 알고 별 얼고 돌 우는 동짓달 한밤의 고독도 안다. 그러면서도 나무는 어디까지든지 고독에 견디고 고독을 이기고 고독을 즐긴다. 나무에 아무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달이 있고 바람이 있고 새가 있다. 달은 때를 어기지 아니하고 찾고 고독한 여름밤을 같이 지내고 가는 의리 있고 다정한 친구다. 웃을 뿐 말이 없으나 이심전심 의사가 잘 소통되고 아주 비위에 맞는 친구다. 바람은 달과 달라 아주 변덕이 많고 수다스럽고 믿지 못할 친구다. 그야말로 바람둥이 친구다. 자기 마음 내키는 때 찾아올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쏘삭쏘삭 알랑거리고 어떤 때에는 난데없이 휘갈기고 또 어떤 때에는 공연히 뒤틀려 우악스럽게 남의 팔다리에 생채기를 내놓고 달아난다. 새 역시 바람과 같이 믿지 못할 친구다. 자기 마음 내키는 때 찾아오고 자기 마음 내키는 때 달아난다. 그러나 가다가 믿고 와 둥지를 틀고 지쳤을 때 찾아와 쉬면서 푸념하는 것이 참 귀엽다. 그리고 가다가 흥겨워 노래를 할 때 노래 들을 수 있는 것이 또한 기쁨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영하의 나무 중에서였습니다. 다음은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인상적인 작품의 일부분을 진지한 목소리로 낭독해 보세요.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인간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소유욕에도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다. 그저 하나라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질 않아 사람까지 소유하려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제 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소유욕은 이해와 정비례한다. 그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다. 그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어제의 맹방들이 오늘에는 서로 맞서게 되지 않는가? 그런가 하면 서로 으르렁대던 나라끼리 친선사절을 교환하는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소유의 바탕을 둔 이해관계 때문이다. 만약 인간의 역사가 소유사에서 무소유사로 그 방향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싸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주지 못해 싸운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간디는 또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내게는 소유가 범죄처럼 생각된다. 그가 무엇인가를 갖는다면 같은 물건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가질 수 있을 때 화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자기 소유에 대해서 범죄처럼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소유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뜬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이 육신마저 버리고 홀홀히 떠나갈 것이다. 하고 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꼭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중에서였습니다. 다음은 파트 4. 목소리 실전에 제대로 적용하기입니다. 네, 상황별 목소리 전략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기본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진짜 목소리 톤을 찾아보았습니다. 맑고 풍부하면서도 또렷한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익혀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기본 바탕 위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목소리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목소리가 아닌 전혀 다른 목소리로 꾸미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전에 앞에서 열심히 훈련하면서 찾은 자기 목소리 그 톤과 고유의 음색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그것을 상황별로 어떻게 연출해야 더 효과적인 거에 대한 고찰입니다. 목소리와 더불어서 스피치에 대한 간략한 조언도 덧붙여 보았습니다. 면접을 볼 때는 자연스러운 어투로 해야 합니다. 제가 기업체 생활을 하면서 면접 지도를 하다 보면 대다수 취업 준비생들이 말이 너무 경직이 되어 있고 뭔가 사전에 달달 외운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면접 시에 자기 소개와 자기 PR을 할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물론 이는 면접에서 거의 항상 답변해야 하는 내용이기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외워야 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운 듯한 느낌을 주게 되면 면접에서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써준 원고를 그저 외웠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자신의 얘기가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흔히들 짧은 스피치의 경우 내용을 미리 적고 그것을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그대로 외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이나 자기소개나 자기 PR 내용을 적어놓고 외우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고를 들여서 열심히 외운 원고도 면접 시에 긴장하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어버리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러한 일은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고 글로 쓴 문어체적인 표현을 입으로 옮기면 상당히 어색하게 들립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자기 PR을 하면 어떨까요? 예문 들어가겠습니다. 리더십과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 저희 장점입니다. 통계학 모임에서는 간사를 맡았으며 서클에서도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예전에 통계학 모임에서 전원이 참가하여 대규모 가도 조사를 했었는데 저는 간사였기 때문에 선두에 서서 움직였습니다. 다른 구성원들이 힘써주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예문을 들어보면 글로서는 손색은 없겠으나 위의 내용을 그대로 말로 옮긴다면 마치 군인처럼 딱딱하고 내 말이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문장이 전부 다 끝에 다로 끝나고 문어체에서나 볼 수 있는 뭐뭐 했으며 뭐뭐 하여 뭐뭐 주어 이런 등의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내용의 흐름에 맞는 연결어도 부족해 보입니다. 이를 실제로 말을 하듯이 구어체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제 장점은 리더십과 책임감이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학 모임에서는 제가 간사를 맡았었고요. 서클에서도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또 예전에 통계학 모임에서 전원이 참가해서 대규모 가도 조사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때 간사였기 때문에 선두에 서서 움직였습니다. 이때 다른 구성원들이 힘을 써줘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말할 내용을 미리 준비를 하되 문자를 그대로 외우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을 입으로 반복하면서 사전에 많이 연습하면서 입에 익히도록 하십시오. 이때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상시보다는 좀 더 정돈된 그런 어투로 예의 바르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말 끝에 다로 끝나는 군대식 말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요와 다를 섞어서 써보세요. 한결같은 부드러운 어투가 됩니다. 실제로 프레젠테이션 등을 할 때도 평상시와는 다른 문어체식의 어색한 투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접 날에 대한 조언을 몇 가지 하자면 당일 아침에는 우리가 앞서 배운 호흡, 발성, 발음의 기초에 반드시 조간신문을 큰 소리로 낭독해 보세요. 면접 전 자신의 목소리를 틔워주는 효과와 함께 시사 관련 면접 질문을 예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면접을 보던 제 경험을 떠올려 보면 항상 가장 부담되는 질문이 다름이 아닌 시사 문제였습니다. 알지 못하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걱정 따위를 할 시간에 조간신문을 큰 소리로 읽으며 불안을 떨쳐버리십시오. 분명 오늘 아침 읽은 기사에서 나올 질문들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입니다. 또 면접처럼 긴장이 되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호흡이 가빠지면서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 평상시보다 빨라지고 말하는 톤이 높아져 목에 걸린 소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할 내용이 머릿속에서 정리정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뜬 목소리로 허둥지둥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면접 전 여러분들이 대기 장소에서부터 복식 호흡을 하고 깊고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눈을 감고 면접 상황을 미리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조리 있게 피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수험 번호와 이름이 불렸습니다. 이번에 내 차례입니다. 그러나 긴장할 것이 없습니다. 호흡만 일정하게 유지한다면 정신이 집중되면서 본인의 페이스를 잘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호흡에 계속 신경을 쓰면서 답변할 때는 평상시보다 조금 천천히 말한다고 생각하면서 적절한 속도가 만들어집니다. 목소리 톤은 마스크 공명을 이용해서 약간은 낮은 톤을 유지하도록 애쓰십시오. 이렇게 하면 마음의 여유와 함께 보다 논리적이고 침착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으며 신중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면접관들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면접에서 성공은 바로 여러분들 당신 것입니다. 다음은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는 다양한 목소리 구사를 해야 합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다양한 목소리 구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강의를 하든 발표회를 하든 보고회를 하든 단조롭고 지루한 프리젠터의 말은 장시간 듣는 것은 정말이지 고역입니다. 내용이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자꾸만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프리젠터의 책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청중에게 이러한 틈을 주지 않고 자신의 말에 몰입하게 하는 것도 프리젠터의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용에 맞게 목소리에 다양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열정을 보여준다고 시종일관 큰 목소리로 외치듯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청중의 귀만 피곤해집니다. 제가 이전에 파트 2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강조법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바로 이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입니다. 천천히 혹은 빠르게 힘을 줘서 큰 소리로 혹은 작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또 중간중간 긴 포즈, 짧은 포즈 등 포즈의 묘미를 살려서 청중의 마음을 쥐락펴라하면서 청중을 압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다양한 음역으로 소리의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목소리에 다양한 변화를 주면서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그의 말에 집중을 하고 그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하다 보면 종종 자료를 나열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목소리 톤을 약간 높이면서 각각의 자료를 짧게 끊어서 말을 하십시오. 목소리를 낮추어 자료를 나열하면 지루하게 들리면서 그 내용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내용을 말할 때는 강하게 힘을 주어 말하면서 포즈도 더 길게 두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소리로서 청중들에게 강하게 인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설 등을 하면서 클라이막스를 청중에 인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설 등을 하면서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열정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숨도 안 쉬듯 빠른 템포로 이어가면서 매우 강한 톤으로 크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면 제안을 할 경우에는 약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해보세요. 청중의 거부감이나 저항감을 줄일 수가 있고 제안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즉, 무조건 강하기만 해서는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는,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적절히 반복이 되어서 나올 때 비로소 프리젠터의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청중을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중이 프리젠테이션에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는 물 흐르듯 유창한 말솜씨를 지녀야 합니다. 유창하다는 단어에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을 말을 더듬거리지 않고 매끈하게 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정도의 의미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는 평소와는 다르게 말을 더듬거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떨 때는 앞뒤 말이 전혀 맞지도 않거나 내용상 적합하지 않은 어휘가 자신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스스로 말을 해놓고도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사전에 대한 준비와 그리고 이해 부족, 그리고 내용을 직접 말로 표현해 보지 않은 연습 부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을 할 때도 적합한 단어를 생각할 시간을 버느라고 말하는 도중에 말하자면 이런 등 지저분한 군말이 여러 차례 이런 지저분한 군말이 따라서 나옵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말하는 내용에 그 내용을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연결소음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다음은 컨설팅을 할 때는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컨설팅 문화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는 고객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해결책과 조언을 제시하는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기업 경영은 물론 취업, 연애, 결혼, 진로, 재테크,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보컬 파워, 스피치, 스킬, 보이스 트레이닝, 컨설턴트라는 직함으로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들이 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의 목소리는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제시한 프리젠테이션 전략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대1의 개인 컨설팅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고객은 문제거리와 고민을 안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바로 그들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분들의 많은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고객들과 첫 대면 때 고객이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수도 있으므로 컨설턴트는 편안한 미소로 온화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고객이 무슨 얘기든 다 들어줄 수 있다는 열린 마음 자세와 진지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질문을 던져서 고객이 자신의 얘기를 편한 마음으로 꺼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고객의 충분한 얘기를 들은 후 고객에게 적절한 조언과 해결책을 제시해 줄 때, 적절한 조언과 해결책을 제시할 때는 부드러우면서도 낮은 톤의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톤으로 빠르게 말하는 컨설턴트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칫 가벼워 보여서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목소리 톤이 너무 높아서 쇳소리가 섞여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전문직 여성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높은 목소리보다는 낮은 목소리에 더 신뢰감과 안정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높은 목소리보다는 낮은 목소리에 더 신뢰감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MBC 김주아 아나운서는 여성분 치고는 상당히 톤이 낮은 중성적인 목소리를 지녔습니다. 스스로는 남자 같은 목소리가 30년 넘게 아주 큰 콤플렉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뉴스의 특성에 따라서 정확성과 진실성을 부여하기에는 딱 안성맞춤인 목소리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 앵커하면 김주아 아나운서를 떠올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김주아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원래 타고나기가 낮은 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억지로 목소리를 따라서 내리깔지는 마십시오. 앞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중요한 마스크 공명법, 여기에 방법이 있죠. 이 음을 할 때의 낮은 톤이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타고난 발성 기관상에서의 낮은 목소리면 되는 것이지 누구의 목소리를 꼭 따라서 누구의 톤을 따라서 하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낮은 톤으로 침착하게 해결 방안들을 제안할 때, 해결 방법들을 제안을 할 때 고객은 컨설턴트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설득이나 세일즈를 할 때는 말을 너무 빠르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말 잘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 방송의 쇼 호스트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저희 경험들을 많이 해보죠. 홈쇼핑 방송을 보거나 또는 홈쇼핑 방송에 제가 관계자들을 만나고 홈쇼핑 방송의 쇼 호스트들을 만나서 방송하는 모습을 직접 방송 스튜디오에서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TV 홈쇼핑 쇼 호스트들 어떻습니까? 쇼 호스트들의 화려한 말솜씨와 순간순간 멘트를 이어가는 순발력에는 저도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홈쇼핑 방송을 하면서 쇼핑 호스트들이 하나하나의 생활 속 예가 어찌 그리 참신하고도 마음에 팍팍 와닿는지, 그리고 또 이분들이 물론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한다지만 대본도 없이 1시간 내내 그 많은 분량의 말을 쏟아내는 그 화려한 말솜씨는 참으로 대단한 분들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쇼 호스트들의 들뜨고 화려한 목소리가 가끔은 질리기도 합니다. 사실 쇼 호스트들은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매우 높은 목소리로 말을 상당히 빠르게 진행합니다. 시청자를 자극해서 꼭 사야 할 것만 같은 그 구매욕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물론 짧은 시간 안에 시청자의 주의를 끌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효과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쇼 호스트들이 목소리의 높이를 조금 낮추고 속도를 늦추는 것이 시청자의 호감을 얻을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홈쇼핑 방송이 아닌 설득이나 세일즈 등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정신을 쏙 빼놓을 정도로 빠르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고객은 강요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없어 고객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자, 절대 느리게 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느리게 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나 지식, 외향성, 권위 차원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단, 홈쇼핑을 비롯한 대부분의 세일즈 영업을 할 때 지나치게 빠르게 말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이 고객의 호감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한 템포 늦춰서 여유 있게 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송 지망생들을 위한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아나운서나 MC, 기상캐스터, 리포터, 성우, 라디오 DJ 등 방송 지망생들을 위한 몇 마디 조언을 전문가로서 잠시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에서의 거의 모든 전달은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말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바로 목소리입니다. 잘 훈련된 목소리를 지닐수록 방송인으로서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길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오디션 현장을 가보면 지망생들의 첫 마디만 듣고도 그분의 그 실력이 단번에 짐작이 갈 정도입니다. 방송인은 말을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한 보이스 트레이닝 방법을 누구보다도 강도 높게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실천을 한다면
방송 지망생들은 하루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은 목소리 트레이닝에 매달려야 방송인다운 특별한 목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과 몇 마디를 나누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혹시 아나운서, 방송인 성우세요? 이렇게 묻는다면 일단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목소리의 분위기와 톤, 어투 등을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말의 속도를 약간 빠르게 하면서 경쾌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어울리고, 뉴스는 자신의 음역 중에서 약간 낮은 톤으로 힘을 실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이때 목을 눌러서 발성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청중이 많이 모인 공개 방송 등을 진행할 때는 평소보다는 큰 목소리로 하여야 하고, 소개하는 음악 방송에 따라서는 톤과 속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즉, 그 순간의 그 분위기와 내용 등의 감정을 이입하는 일종의 연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말의 정확한 표현법과 어법 등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방송인들이 쓰는 어법은 다 맞고 TV 자막은 모두 표준어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아나운서도 종종 틀린 발음을 하고 표준어 규정에 맞지 않는 엉터리 자막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적잖이 놀랄 것입니다. 국어사전을 옆구리에 끼고 살면서 어법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어휘와 표현들을 익혀보십시오. 방송에서 구사하는 말의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가치 상승으로 그대로 연결됩니다. 말에 대한 조언을 떠나 전문가로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반드시 누구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